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1일은 향토 예비군의 날이었습니다. 이 시간 예비군은 향군의 근본이다를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비군은 1968년 4월 1일 창설돼 올해로 55년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나이로 보면 이미 지천명을 지나 후반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셈이죠. 우리 예비군은 오랜 기간을 지나오면서 정치, 사회, 경제적인 영향 속에서 최소의 의무 부담으로 최대의 전력 효과를 지향하는 듯한 이상한 방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국가안보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동원전력의 핵심인 예비군. 대한민국 청년들의 헌신과 희생을 담보로 유사시에 결정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지만 사회는 이미 너무나 많이 변화되어 55년이 지난 지금에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예비군이 창설될 당시에 제향군인의 무장이라는 공식적인 선언이 있었습니다. 예비군이란 예비군법에 따라 조직 편성되는 개인 또는 부대를 말하며 예비군법 제3조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비군이 창설된 배경은 그 당시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건설하는 지역 방위태세 정비의 일환으로 250만의 제향군인의 무장을 선언함에 따라 공식적으로 창설케 된 것입니다. 이는 범국민적 지역 방위 조직으로서 지역의 주민과 국가의 안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창설되었습니다. 향군의 핵심이었던 예비군은 세월이 지나면서 근본이 변화하고 본질이 바뀌는 듯한 상황이 돼 이제는 향군과 별도로 존재하는 조직이 된 느낌이기도 합니다. 과거 현역을 마치고 지역 및 직장 예비군에 편입 신고할 때 당연히 향군 회원으로 가입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으로 다시 되돌리기는 어렵겠지만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향군에서 예비군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어떻게 가져야 할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예비군은 국방의무의 한 부분으로 복무를 이행하고 있음은 병역을 필요한 자라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최근 병역 자원 감소와 안보 환경 변화, 과학기술 발전 등으로 상비군 중 징집 병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군대 규모 자체가 줄어든 측면과 현재의 군 규모를 유지하면서 징병 규모를 줄이고 이를 유급 모병 지원자나 부사관 등으로 대체하는 측면을 모두를 강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에도 점차 군 규모 자체가 감소하면서 징병 인원 수도 지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 규모는 국방 예산 중 인건비 비중이 높아 예산 감축 압박의 직접적 대상이 되었으며 대부분의 국가는 기술군을 지향하기 위해 대규모의 상비군 감축을 필수적 조건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적정 규모의 군사력 유지와 경제적인 국방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예비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향군에서도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병역제도는 국민 개병주의에 입각한 징병제를 기본제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비군은 현역 또는 교육 소집을 마친 이후에 예비군으로 편성돼
복무하는 형태이므로 의무병제도의 민병제 성격에 가깝습니다. 우리와 유사한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이 대표적이죠. 미국의 경우는 지원에 의한 모병제로 현역과 예비군 복무를 통합해 본인이 선택해서 복무하는 제도입니다.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에 관한 관계를 명시하지 않고 병역 의무를 법률, 즉 병역법에 의해서 구체화하도록 함으로써 병역 의무를 입법자의 입법 형성에 비교적 광범위하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병역법 제3조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군은 예비군법 2조와 3조의 예비군의 임무와 조직 대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예비군의 복무가 병역 의무와는 구분될 수 있어 그 신분과 처우가 이중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비군의 신분과 처우는 군인사법에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군은 군인과 동일하게 복무로 정하고 있으며 병역법도 복무와 처우는 현역과 같다라고 동일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예비군이 동원돼 군에 소집될 경우 전역 당시의 계급으로 현역과 동일한 처우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전역 시의 계급과 직책을 수행하는 직무수행적 측면에서의 복무는 이해되지만 의무복무를 마치고 병장으로 전역한 예비군의 보수와 처우를 현역 병장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이 적절한가의 문제입니다. 평시 일반인으로 생계유지와 경제활동을 하는 예비군에게 국가가 동원하면서 그들의 기회비용 손실을 개인에게 부담 지우는 경우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현역 병사는 고용보험이나 근로기준법의 대상이 아니며 국가 의무를 이행함으로 최저임금 등의 보상 대상이 아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적용하여 처우를 하고 있는데 예비군이 군에 소집되어 현역 병사와 동일하게 고용법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현행 법령에 타당한 것인지 검토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은 평상시에도 직업보장을 고려해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예비역의 병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역 병장의 봉급이 2023년 100만원을 기준으로 볼 때 동원훈련 2박 3일이면 10만원에 해당되나 예비군은 82,000원으로 여기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훈련에 대한 사항으로 예비군 훈련은 훈련대를 중심으로 과학화된 훈련 방법을 적용하는 등 많은 발전이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너무 짧은 훈련 기간으로 인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요 국가별 연간 예비군 훈련 기간을 비교해 볼까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의 예비군 훈련은 임무에 기초한 훈련 소요라기보다는 최소한의 의무만을 부여하면서 예비군에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편의 제공 차원에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원훈련 기관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1978년에 5박 6일에서 1987년에 4박 5일,
1992년 3박 4일, 그리고 1994년에 2박 3일로 계속 줄다가 1999년에 3박 4일로 일시적으로 늘었으나 2004년에 다시 2박 3일로 감소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동원훈련을 2박 3일 하는 국가는 사실상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405일이며 미국과 싱가포르는 2주일간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훈련 기간만 봐도 우리의 동원훈련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비군 창설 제55주년을 맞이하여 예비군은 향군의 근본으로 인식하여 향군 조직 차원에서 예비군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보듯이 제대로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예비군은 동원도 어렵고 실전에 투입 시 많은 손실이 있었던 교훈을 상기해 우리의 예비군이 유사시 실전 전력으로 그 역량을 발휘하는 역전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들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예비군의 복무 기준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비군의 복무를 현역과 동일한 병역 의무 개념으로 처우와 보상을 해서는 예비군에게 애국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1960년대 북한의 무장공비가 빈번하게 출몰해 불안정했던 시기에 대부분 농업에 의존한 사회구조적인 환경에서는 부분적인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현재의 변화된 사회 환경에서는 쉽지 않으므로 주요 국가의 사례를 참조해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예비군을 국군조직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총체 전력 차원에서 예비군 전력을 강화하고 현역 복무와 연계된 복무 체계를 정립해야 합니다. 우리는 징병제도의 장점을 예비군 복무와 제대로 연계하지 못해 예비군의 전력에 대한 활용 면에서 비효율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즉, 병무청과 군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예비군 관리체계가 그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여타의 국가는 군에서 일원화된 예비군 지휘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셋째, 예비군 훈련 보상비를 기회비용의 손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예비군 훈련 기간 해당 직장의 보수를 온전히 보전해 주는 것을 참고해 우리도 경제 수준에 맞는 적정 수준의 예비군의 보상비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예비군 훈련 기간으로 실제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훈련 기간을 재판단에 조정해야 하겠습니다. 예비군을 역전의 용사라고 하지만 현역 플러스 예비군이 융합해 한 팀으로서 전투 수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훈련 기간이 필요합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매년 수십일 동안 예비군 훈련을 시행하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비군 훈련 기간 및 방법 등 전반적인 예비군 훈련 시스템을 점검하여 실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예비군은 국가안보의 중요한 축으로 평시 준비태세를 완비하고 유사시 적시에 동원하여 현역과 융합된 결정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동원체제를 갖추는 일에 제향군인 모든 분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